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참아라. 양보하면 복이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곧 훌륭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왜 착한 사람들이 유독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이용당하고 마지막엔 혼자 남는 경우가 많을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매우 냉정하고 불편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에게 친절하려는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불친절해져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은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태도, 즉 인간의 탈을 쓴 욕망과 계산을 인간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늘 부탁만 하는 사람,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는 모르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쓰면서도 당신의 마음엔 관심 없는 사람.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원래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도덕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예의를 차리고 말을 고를 수는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가장 우선에 둡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상대의 인성을 시험하는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선을 또 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를 존중하지 않는다. 처음엔 고맙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엔 요구가 되고 마침내 그 친절을 권리처럼 사용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편한 사람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착함과 존중은 같은 것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착함은 오히려 존중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경계를 세워야 한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구로 내어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합니다.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 아닌 사람이란 외모가 괴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감이 없고 책임이 없고 관계 안에서 오직 소비만 하는 존재. 그런 존재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귀한 자원입니다. 아무에게나 나눠줄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가장 경계하라고 말한 인간 유형, 그 첫 번째는 노골적인 악인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하거나 대놓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진짜 위험하다고 말한 존재는 바로 동정심을 무기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입니다. 늘 사정이 있고 늘 힘들고 늘 피해자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순간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만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원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너 아니면 나 이해해 줄 사람 없어. 당신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고 감정을 쓰고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감해도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마저 이럴 줄은 몰랐어. 너도 결국 날 버리는구나.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냉혹한 말을 남깁니다. 동정심은 미덕이 아니라 상대의 인성을 오해했을 때 발생하는 착각이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동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조용히 견디고 필요한 만큼만 요청한다고. 반면 동정심을 과하게 자극하는 사람은 이미 그 감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 과거, 타인, 운명을 말합니다. 항상 이유는 외부에 있고 문제는 세상에 있으며 해결은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늘 당신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불행을 반복해서 호소하는 사람은 도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배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주 맞아떨어집니다. 동정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늘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늘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당연해집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의존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할수록 당신의 내면이 먼저 무너진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해줘야 하나? 내가 냉정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질문이 틀렸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냉정함이 아니라 상대의 책임 회피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전부 떠안으려는 태도는 도덕이 아니라 오만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서로의 불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도울 때일수록 그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가 아니면 눕혀두는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서 두 번째로 경고한 것은 의외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문제 삼은 대상은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반드시 무례해진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입니다.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말을 고르고 선을 지키고 예의를 갖춥니다. 하지만 관계의 거리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거리를 유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늘 연락이 오는 사람, 사소한 감정까지 모두 공유하려는 사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친함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사람.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믿는다는 뜻이겠지. 가깝다는 증거겠지. 거절하면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당신은 조금씩 선을 허뭅니다. 조금씩 시간을 내주고 조금씩 감정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져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인간관계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존중은 거리에서 나오고 무례는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거리가 있을 때 사람은 상대를 하나의 인격으로 봅니다. 하지만 거리가 사라지면 상대를 기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들어주는 역할, 이 사람은 도와주는 역할, 이 사람은 참아주는 역할. 당신이 맡은 역할이 고정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불균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균형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허용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허락받은 만큼만 침범한다. 선을 넘는 사람보다 선을 지우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성격이야. 거절을 잘 못해.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서워. 하지만 그는 단호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결국 어떤 관계도 지키지 못한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질서입니다. 거리 없는 친절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타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자신을 잃고 타인에게 너무 멀리 간 사람은 외로워진다. 중요한 것은 그 중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늦게 받아도 되는 이유, 당신이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 당신이 설명 없이 거절해도 되는 이유, 그 모든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례를 교육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친절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좋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을 가장 위험한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인간관계에서 세 번째로 경고한 대상은 분노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친절을 약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매우 평범합니다. 사회생활도 잘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처음에는 오히려 예의 바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의 기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참는가? 얼마나 요구해도 괜찮은가? 이 선을 넘어도 관계가 유지되는가? 그들에게 친절은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떤 인간은 호의를 인간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배 가능성으로 해석한다. 당신이 한 번 더 참아주면 그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 더 양보하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됩니다. 세 번 반복되면 이제 그것은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너 변했다. 예전엔 안 이랬잖아. 이 정도도 못해줘? 이 말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느냐는 항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유형의 인간을 가장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존중은 힘의 균형에서 나오며 일방적인 선의는 반드시 경멸로 이어진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관계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를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친절이 반복될수록 그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이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나쁘다는 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관계를 피하고 유리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당신이 계속 손해를 감수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상대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고착되면 그 안에서 당신의 가치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친절 이전의 단호함을 보여라. 단호함은 공격이 아닙니다. 차가움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분명히 알리는 태도입니다. 친절한 말투로 거절할 수 있고 부드럽게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넘겼을 때 반드시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이 처음으로 거절할 때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존중 위에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3가지 인간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동정심을 이용하는 사람, 거리를 허물어 침범하는 사람, 친절을 약점으로 인식하는 사람. 이 3 유형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경계를 시험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친절이 아니라 일정한 냉정함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정함은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례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냉정함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냉정해지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생각 자체가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감정은 흐르도록 두면 범람하고 범람한 감정은 반드시 파괴를 낳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개입될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질수록 경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를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가? 요구와 거절이 모두 가능한가? 이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온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냉정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냉정함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관계를 현실로 되돌리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상대가 분노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능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상대가 떠난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당신의 희생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차가운 태도는 관계를 끝내지만 흐릿한 태도는 자신을 끝낸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 관계는 유지되지만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냉정함은 그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내 삶을 넓히는가 아니면 갉아먹는가?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냉정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 나쁜 관계 속에 있을 때 더 깊은 고독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모든 관계를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절이 미덕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냉정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2 부류로 나뉩니다. 선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떠나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건가요? 냉정해지라는 건 결국 혼자가 되라는 말 아닌가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착함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착하지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5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준, 모든 부탁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이들은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합니다. 이 부탁이 나의 책임인가? 지금 들어주는 것이 옳은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숙고 없는 친절은 자기 파괴의 가장 빠른 길이다. 즉각적인 승낙은 상대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두 번째 기준, 설명하지 않는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들은 거절할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정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결정은 약해진다. 설명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태도로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 친절을 투자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착하지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합니다. 친절은 계약이 아니다. 진짜 건강한 친절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때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그 친절은 이미 거래가 됩니다. 네 번째 기준, 반응이 아닌 태도로 관계를 판단한다. 말로는 고맙다 하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 사람. 위기 때는 사라지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이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한 번의 사과보다 10번의 반복된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말로 자신을 꾸미고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다섯 번째 기준, 관계보다 자신을 먼저 잃지 않는다.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 존엄을 깎지 않고 평화를 위해 자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다. 이 5가지 기준을 가진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돕되 끌려가지 않고 사람을 아끼되 집착하지 않으며 관계를 맺되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 곁에 진짜 사람들이 남습니다. 선을 긋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관계가 다 끊어지지 않을까? 쇼펜하우어는 이 두려움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긋자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처음으로 답장을 늦췄을 때, 처음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관계는 분명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2가지 방향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상대가 불편해하며 거리를 둡니다. 두 번째, 상대가 태도를 바꾸고 선을 존중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중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관계의 본질을 즉시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당신이 더 이상 무조건 참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상대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 남거나 떠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당신이 바뀐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선을 긋기 전까지의 관계는 균형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구조였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구조를 오래 유지할수록 사람의 내면이 먼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점점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청이 오면 움직이고 기분을 맞추고 눈치를 보고 거절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이 흐름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설명 없이 거절했는데도 상대가 태도를 바꾼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불쾌해하고 공격하고 예전엔 안 그랬잖아라고 말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수능에만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관계의 질은 당신이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허용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다.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조용해집니다. 불필요한 요청이 줄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사라지고 관계는 적어지지만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먼저 존중을 배워야 한다. 선을 긋는 순간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착함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참는 사람이 어른이고 양보하는 사람이 훌륭하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성숙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친절은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정심을 이용하는 사람, 거리를 허물어 침범하는 사람, 친절을 약점으로 인식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인격이 아니라 자원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도덕으로 포장하는 데 능숙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를 상처, 사정, 관계라는 말로 꾸밉니다. 그리고 그 말에 당신이 반응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친절에도 종료 시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와도 변화가 없는 관계, 말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 선을 그었을 때 분노로 반응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반복된다면 그 친절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정 때문에, 그래도 오래 본 사이인데, 그래도 나까지 그러면. 하지만 그는 단호합니다. 정은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의 인생은 관계 유지 실험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군가의 성장 실패를 대신 감당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친절을 멈춘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보다 나쁜 관계 속에서 더 빨리 소진된다. 그래서 그는 혼자일 수 있는 용기를 인간관계의 최종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 관계에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존엄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계속 흘러야 할 강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열리는 문이어야 합니다. 열고 닫을 수 있을 때 그 친절은 비로소 가치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어른의 인간관계이며 스스로를 지키는 철학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마라. 그 친절이 당신을 지우게 하지 마라.